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생산과목 담당하는 배문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실무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이론과 실무가 각각 100점, 100점 맞으셔야 되죠. 무조건 100점 맞아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각각 100점이 만점으로 산정이 되고요. 이 평균의 점수를 우리가 합격 점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때요? 이 공인 자격은 이론만 알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빠르게 캐치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험에 자주 빈출로 달아주는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출문제로 나타나는구나. 따라서 내가 앉아서 진짜로 많이 풀어봐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시스템을 또 준비했어요. 시스템 화면으로 가서 우리 진짜 품목 등록이 무엇인지 구경을 하고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화면을 보니 우리 시스템 관리 쪽으로 들어가 보면 회사 등록 정보부터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 회사 등록 정보에 있는 회사 등록이나 사업장 등록, 부서 등록, 사원 등록, 시스템 환경 설정, 사용자 권한 설정 이런 것들은 이런 매뉴얼에 대한 학습은 앞서 회계나 인사 쪽에서 많이 배우고 오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산에서는 주로 이런 회사 등록 정보에 대해서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정보관리, 그렇죠. 이 탭에 오시면 이렇게 기초정보관리라는 탭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때 일반 거래처 등록, 금융거래처 등록 이런 내용까지도 사실은 준비를 해드리고 싶었으나 이 많은 정보를 단 3시간 안에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렵겠죠. 따라서 정말 시험에 좀 나오고 빈출이다 또는 빈도수가 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매뉴얼에 대한 설명으로 이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꼽아온 그 내용이 바로 품목 등록입니다. 품목 등록에 대한 매뉴얼은 이렇게 화면을 크게 띄워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품목 등록의 매뉴얼로 들어와 봤어요. 품목 등록이라는 매뉴얼로 들어와서 좋아요 버튼을 한번 쭉 눌러보니까 너무 많대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주르르 어때요? 조회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의 그 DB, 품목들을, 정보들을 우리는 확인해 주라 라고 하는 문제들이 언급이 돼요. 특성들을 확인해 주세요.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모르면 안 되겠죠? 자, 잠깐 우리가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품목 등록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제가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좀 준비를 했고요. 자, 보시면 이게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아래 보기를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들어가 있고요. 보기는 조달 구분을 생산으로 두겠다라는 거 하나 보기를 주었고요. 그리고 계정 구분이 다른 나머지와 다른 품목을 골라주세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 품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하나하나 확인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로서 자, 다시 매뉴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자, 이처럼 해당하는 매뉴얼을 쿡 찔러 놓고요. 그죠? 이에 대한 마스터 스펙과 오더 코스트에 있는 정보들을 다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중에서 아까는 어떤 문제를 냈었냐면요. 이렇게 계정 구분이 다른 하나를 골라주세요 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프레임넛이라고 하는 것은 원재료이고요. 휠 프론트 MTB라고 이 품목 또한 마찬가지로 원재료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프레임 티타늄 원재료라고 들어가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다른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것들이 여기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자 보세요. 바디 알미늄 P 그레이 화이트 타입 A라는 부품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어때요? 계정 구분이 반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지선다형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눠져 있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타나 있는 친구들을 찾아서 계정 구분을 확인하는 거죠. 이번 문제는 다른 문제는 또 어떤 식의 문제 처리가 나올까? 그렇죠? 어떤 문제가 나오냐? 자, 이렇게 조달 구분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죠. 페달이라는 여러분 품번 3001600이라는 이 품번과 품명을 주어지고 조달 구분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한다면 조달 구분은 구매고, 그렇죠? 헤드램프요, 구매죠. 자, 동그라미 3번에 바디 알미늄이 들어가 있다. 자, 조달 구분이 생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몇 번? 4번에 프레임넛이 들어가 있어요. 구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 여러분 어때요? 다른 하나를 골라주세요. 골랐어요. 3번이죠. 그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렇게 조달 구분이 총 4가지 중에 다른 하나를 골라주세요. 이런 형식의 문제 처리가 많이 출제가 되곤 합니다. 또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로트 여부를 사용하는 여부에 미사용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사용하는 친구를 골라주세요 라고도 출제할 수 있죠.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그럼 사지선다형 이 친구들을 언제 찾아요? 이렇게 옆으로 쭉 스크롤 해가지고 하단으로 쭉 내려가면서 하나하나 찾는 건가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요 그럴 때 이렇게 검색 조건을요 포함 문자열로 바꿔놓고 1600 이렇게 해당하는 품번의 끝자락을 적어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난 뭐예요? 페달이죠, 페달. 3001600이라고 페달 번호가 주어져 있다면 끝자락 저는 1600만 쳐서 조회를 해봤어요. F12번 눌러도 좋고요. 마우스를 클릭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요. 이 친구 하나만 놓고 볼 수 있겠죠. 혹은 끝자락 200번을 찾아주세요. 그래요. 200번. 200번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200번 헤드램프. 그래도 조금 더 빠르게 조회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저의 꿀팁을 전수해 드릴 겁니다. 보다 빠르게, 남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 내내, 그죠?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나의 능력치가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꿀팁 꼭 챙겨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주어진 게 있었어요. 계정 구분이 뭐다? 원재료다? 뭐 제품이다? 라고 주어지면 이렇게 제품으로 놓고 위에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제품으로 놓고 조회를 하였더니 이렇게 이 제품이 그죠? 뭐요? 계정 구분이 죄다 어떠요? 다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친구들만 나열해 놓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런 형태. 만약에 계정 구분이 제품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계정 구분의 제품으로 놓고 조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사지선다형에 이 나열되지 않은 품목을 골라주겠죠. 뭐 프레임덧, 사지선다형 동그라미 3번의 프레임덧. 여기 아무리 찾아도 프레임덧은 없잖아요. 그렇죠? 정답을 골라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처럼 계정 구분이라는 것은 이게 원재료인지 부재료인지 혹은 반제품인지 제품인지 이런 내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조달 구분이요. 생산하였는지 아니면 내가 사가지고 왔는지 구매인지 생산인지 이 2가지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품목군이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까요? 해당하는 품목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떨까요?
품목군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품목들이 여러 가지 품목, 예를 들면 페달 1번, 페달 A, 페달 B, 페달 C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각각의 품목을 조금 더 묶을 수가 있겠죠. 그룹화한다 이런 말표현 쓸 수 있겠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품목군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도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또 로트 번호,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트를 사용하겠습니까? 여부 체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트 여부 사용으로 되어 있는 친구를 찾아주어라 라고 언급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일반 자전거, 산악 자전거 P 그레이 화이팅. 자, 일반 자전거 P 그레이 화이트를 사용하겠습니까? 사용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미사용으로 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용이라고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마스터 스펙에서는요, 말 그대로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렇게 정보 또한 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면 폭이라든지 넓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내용을 넣어놓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기출문제 DB를 가져온 것인데요. 기출문제 DB다 보니까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높이라든지 부피, 중량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이런 내용 같은 것들을 다 적어놓죠. 그죠? 자, 우리는 마스터 스펙의 중요한 내용은 위에 상단부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오더 코스트 쪽으로 넘어가면요. 리드 타임, 조달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구입이었다. 앞서서 우리가 조달 구분이 구매였다라고 한다라면 혹은 이처럼 생산이었다라고 한다라면 생산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리드타임 4일이 걸립니다.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 마스터 스펙에서 조달 구분이 구매였다면 오더 코스트의 리드타임이 이 4일이라는 거, 데이즈 보이실 거예요. 4라고 써있는 이 숫자는 무엇을 얘기하죠? 발주해서 입고가 될 때까지 구매하는 그 리드 타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 재고량. 여러분 어떻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우리는 안전 재고라고 하죠. 이 재고 몇 개를 안전 재고로 가지고 있겠는가? 네, 25개를 안전 재고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별 생산량. 하루에 몇 개씩 만들겠는가? 50개씩 만들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주 거래처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 거래처 담당자도 넣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담당자를 지정해서 우리가 설정값으로 넣어 놓을 수도 있겠고요. 표준의 원가, 사전 원가라고 얘기하죠. 표준 원가, 그 다음에 실제 원가. 이처럼 이런 문제 내태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준의 원가보다 실제 원가가 보다 적게 혹은 이렇게 사지선다형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열거해 놓고 실제 원가가 가장 큰 친구는 누구냐 이런 식의 문제 처리를 언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런 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렇죠. 우리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대분류에는 무엇으로 쓰겠다, 조립반 제품으로 쓰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입력해서 활용도를 높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얘 또한 마찬가지로 상단 부분에서 제가 언급했던 리드타임이라든지 안전 재고량이라든지 실제 원가, 표준 원가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주 거래처가 어디냐 이런 식의 문제 처리, 그 다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까지 언급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마스터 스펙과 오더 코스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메뉴에 가서 자, 이처럼 품목에 대한 리드 타임이 누가 가장 기르냐, 누가 가장 짧으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매뉴얼로 가야지 내가 이렇게 리드 타임을 확인할 수 있지? 그것이 결합될 수 있도록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하,
어디더라? 품목 등록에 들어와야 내가 이렇게 오더 코스트 탭 클릭해 주시면 그때 리드 타임을 확인할 수 있었어 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효과적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자, 이제 우리가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마스터 스펙에 무엇이 있었는가? 원재료인지 부재료인지 제품인지 반제품인지 상품인지 제품인지에 대한 언급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조달 구분으로 넘어가서 보았더니 구매인지 생산인지 구매와 생산 두 가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팬텀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때요? 우리 구매라든지 수불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 시험에서 보실 일이 없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재고 단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관리 단위 이런 거 다시 한번 체킹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라는 거. 왜냐면 재고 단위가 다르게 나열이 된 친구를 골라주세요. 네, 관리 단위가 다른 친구를 골라주세요.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출제가 되는 것이지 뜻풀이를 다 외워야 합니다는 절대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품목군은 앞서서도 얘기했죠. 그룹화 시켜준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거고요. 로트 여부는 우리가 어떻다, 로트를 사용할 거냐 아니냐라는 것을 의미한다. 세트 품목이라는 것은 왜 우리 숟가락, 젓가락은 어때요? 세트죠. 이런 것들을 내가 엮어서, 묶어서 세트로 관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세트 품목이라고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검사 여부는 내가 검사를 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산관리라든지 외주 관리에 가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검사 단위가 있어요. 검사 메뉴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to be continue겠죠? 이런 공부들을 해볼 건데요. 검사, 그때 검사할 거냐 말 거냐 우리가 설정해 주는 값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추후에 가서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현 상태에서 확인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더 코스트에서 얘기했던 리드 타임이라든지 그죠? 안전 재고량, 표준의 원가, 실제 원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따라서 이처럼 계정 구분이 다른 하나를 골라주세요 라고 할 때 너무 정보가 많았다 라고 하면 이처럼 끝자락에 있는 번호들 2000, 100이라고 숫자를 쳐서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안 그래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런 정보를 하나하나 스크롤해서 찾는다는 건 또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품번을 가지고 활용도를 높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화면을 또 한번 준비했어요. 우리 기출문제로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이렇게 너무 한정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으로서 한번 만나보시면 전장품 ASSY만 뭐다? 반제품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리고요. 브레이크 시스템 이 친구도 반제품이네요. 하나하나씩 또 확인해 봤어요. 그렇다면 어느 하나는 다른 친구는 반제품이 아니겠는데? 확인해 볼까? 라는 거죠. 쭉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 자전거 피그레이 블랙이라는 친구가 바로 제품이었구나. 따라서 정답은 일반 자전거 피그레이 블랙이구나 라고 답을 선택해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형태. 그 다음에 앞서서도 얘기했었어요. 실제 원가가 가장 큰 친구가 누구냐? 가장 큰 품목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죠? 자, 그래서요, 우리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포함 문자열 같은 것들을 넣어서 여러분 확인해 두어도 좋고요. 몽땅 다 계정급은 반제품, 계정급은 반제품을 설정해 주고요. 조건값을. 그리고 나서 조회를 하였습니다. 오더 코스트 탭에 가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실제 원가가 나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원가를 확인해 보니까 누가 제일 크다? 전장품이 제일 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대요.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야 라고 답을 도출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또 이렇게 로트 번호를 물어보는 문제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마스터 스펙 탭으로 가주셔서 여기 보이시다시피 로트 여부로
보시면 어때요? 루트 여부에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나머지는 죄다 미사용인데 이렇게 브레이크 시스템만 사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주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 실무 수행 과제를 하나 넣어놨어요. 한번 해볼까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우리 프로그램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품목군은 반조리품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제품 뭐 이렇게 주어진 대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정 구분은 주어지지 않았고요. 대분류는 어떻게 쓰겠다? 조립반 제품이라고 쓰겠다 라고 들어가 있고요. 검사 여부, 무검사까지 넣어놓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어때요? 오더 코스트 쪽에 갔을 때 리드타임 5일인 친구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골랐다. 리드타임 5일 빠르게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주어진 보기가 굉장히 풍성했어요. 주어진 보기가 풍성하다 보니까 품목군도 넣어주고 대분류도 넣어주고 검사 여부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검사 여부까지 설정하고 나니까 사지선다형 1번, 2번, 3번, 4번이 열거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쵸 여러분? 네, 이 중에 오더 코스트 탭으로 가서 리드 타임이 5일에 해당하는 자를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파워트레인이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네, 정답을 확인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체크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는 다른 매뉴얼의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창고 공정, 외주 공정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별로 각각의 창고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외주 공정을 등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외주 공정 하면요, 외주 공정이 따라붙는 작업장들, 또 생산 공정 하면요, 생산 공정이 따라붙는 작업장들을 다 각각 등록하는 그런 메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가 어떻게 들어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먼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생산 공정 작업장을 올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묻습니다. 자,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언급이 될 거라는 거죠. 생산 공정 작업장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쵸? 네.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보았더니 뭐가 해당하게 올바른 작업 공정 쪽에 들어갔을 때는 무엇? 작업 공정 도색에 들어갔을 때는 어때요? 제품의 작업장 완성품, 반제품 작업장 조립품, 그죠? 반제품 작업장 조립 완성품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지선다형에 나타나 있는 작업 공정 도색 클릭하고 들어갔는데 하단에 보시다시피 뭐가 없어요? 반제품 작업장 반제품은 없어요. 조립품, 조립 완성품, 그냥 완성품은 있지만 뭐는 없죠? 반제품 작업장. 양가로 치고 반제품이라는 친구는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으니까요.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어떻게 조회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와 봤어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창고 공정, 외주 공정의 등록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주고 여러분 제가 그냥 조회를 한번 눌러볼게요. 각각의 공정마다 제가 조회 버튼을 다 눌러서 싹 다 조회를 한번 해보겠다. 네,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창고 하면요, 부품 창고와 제품 창고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보니까 제품이랑 부품 창고 두 가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각각의 부품 창고 안에는 자, 코드 201번과 202번, 즉 부품 반제품, 부품 장소와 부품 반제품, 부품 장소
부적합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 여부, 적합일 때는 이렇게 반제품 부품에 부품 장소로 들어가겠지만 부적합하다라고 한다면 부품 반제품 부품 장소 부적합이라는 이 위치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이 친구를 사용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이런 것까지도 결합되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는 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또 하나 살펴볼 문제가 바로 그러한 문제인데요. 이처럼 생산 공정에 작업장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사용 여부가 미사용인 것을 골라주란 얘기겠죠. 그럼 여러분 무엇을 이렇게 미사용인 사용 여부를 미사용으로 바꿔주고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요. 작업 공정에는 없고요. 작업 공정 도색에도 없고요. 근데 포장에는 있네요. 작업 공정 포장에는 옵션 및 증정용 포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작업장에 그 코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반제품 공정에도 있네요. 네. 그래요. 재생산 공정에는 아예 작업장 여러분 뭐가 없어요. 미사용되고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되고 있는 친구를 골라주세요. 라고 한다면 사용이라고 놓고 조회해 주시면 각각 해당하는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는 이런 문제를 풀이를 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 여부를 많이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 명확하게 제가 조회를 하고 싶은 문제, 어떤 문제, 보기 안에서 이런 말편. 여러분 우리가 작업장을 사용하지 않고 적합인 작업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회해 보시는 거예요. 미사용 놓고요. 적합 여부는 적합이라고 놓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찾았어요. 앞서서 얘기했던 옵션 및 증정용 포장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적합 여부 적합이지만 그래도 사용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작업장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그죠? 반제품 도색 작업장에서요. 지금 사용이에요, 미사용이에요? 미사용이 하는 작업장이 이로구나. 그렇죠? 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생산 공정 작업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작업장의 공정에 이렇게 EL200번 하단에 201번 적합 여부는 적합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반제품 500번에 공정에는 502번의 반제품 도색 작업장은 미사용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산공정 쪽에 들어와서 여러분 위에 우측 상단에 F12번 혹은 키보드에 F12번 눌러서 조회 버튼을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300번 작업공정 도색에 302번 반제품 작업장 조립품은 뭐라고 들어가 있죠? 부적합이면서 맞아요. 부적합 작업장 맞죠? 그런데요. 미사용이다 라고 열거되어 있어요. 이 말은 올바르지 않죠. 사용 여부, 사용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올바르게 고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L300번 작업공정 도색에 L302번 반제품 작업장 조립품의 작업장은 부적합 작업장이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올바르게 고쳐놓으실 수 있으셔야겠죠.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답을 체킹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프로젝트 등록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이렇게 프로젝트라는 것은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특정한 프로젝트, 특정한 행사가 이루어질 때 그렇게 각각 프로젝트로 등록해서 관리하고자 할 때 프로젝트 등록을 활용하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메뉴로서 이럴 때는 문제가 많이 출제 빈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프로그램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고 바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등록 따닥 하고 들어가서 보시면 어때요?
그렇죠. 이렇게 프로젝트를 일일이 여러분 어떻게 한다?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완료가 됐는지, 이것이 진행 중에 있는지, 그렇죠? 네, 이런 내용까지도 뭐 할 수가 있죠? 기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프로젝트를 완료가 됐고 이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미사용이라고 넣어줘도 되겠죠? 자, 그렇구나. 하지만 보통은 완료됐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런 말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면 완료된 프로젝트를 여러분 조회하세요 라고 하는 약간 보너스적인 문제로 출제될 수 있고요. 그럴 때 프로젝트 등록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완료된 친구, 컴교육사업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이 친구를 선택해 줄 수 있겠다. 그쵸 여러분? 사지선다형에 이 친구가 정답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마무리 지어줄 수 있겠어요. 물류관리 내역 등록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주어야 하겠어요. 이렇게 물류관리 내역 등록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류나 생산 모듈에서 생산 설비라든지 작업팀의 관리 항목들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메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라든지 여러분 관리 항목명 같은 경우는 ERP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런데 보다 더 세부적으로 관리 항목명 같은 거를 제가 만들어서 쓰고자 한다라면 입력이라든지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등록해서 사용하다가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사용해서 미사용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작업 지시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갈 거고요. 물류관리 내역 등록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문제가 언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한국자전거본사에서는 사용 가능한 영업단가 유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약간 보너스적인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물류관리 내역 등록에 들어가 보시면 관리 항목의 항목명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영업단가 유형 클릭하고 보다 더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싶은 항목명들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류관리 내역 등록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류관리 내역 등록. 자, 앞에서 보다시피 우리 관리 항목명은 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입력하고 싶다라면 P40 작업 F 뭐 이렇게 조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작업지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하고 싶을 땐 미사용으로 수정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생산 설비로 사용되지 않는 친구를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라면 어때요?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보너스적인 문제죠. 왜요? 생산 설비 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사용되지 않는 설비 누구? 여러분, 생산 설비 2호가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답으로 도출할 수 있겠죠. 자,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로 그렇구나. 이렇게 내가 보니까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영업단가 유형도 어때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까 제가 캡처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화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열거가 되어 있었죠?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것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골라줘라.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의 빈도수는 매우 빈출은 아니지만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너무나 좋은 문제죠. 왜요? 여러분 전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영업단가 유형에 이렇게 VIP 할인 있어요. 그렇죠? 시즌 할인, 2월 할인, 대리점 할인, 대량 구매 할인까지는 존재하나 이렇게 특반 할인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좋습니다. 간단하고 심플한 문제니까 놓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것 같아요. 자,
물류 실적 품목 고객 담당자 등록이다 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류 담당자 코드 등록의 메뉴에서 등록한 물류 담당자를 여러분 조회해서 거래처나 품목별로 뭐 해주겠다? 담당자를 등록해서 관리하겠다라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렇구나. 그 외적인 것들은 사실은 이 내용에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보고 답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품목별로 혹은 거래처별로 뭐 할 수 있구나. 담당자를 지정해서 등록해 놓는 그런 매뉴얼이구나. 여기까지만 공부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렇죠.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지가 매우 궁금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래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올바른 거 골라라. 보기를 보았더니 영업 담당자 이혜리, 구매 담당자 문승유, 자재 담당자 최승재,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은 박찬영으로 만들어져 있는 품목을 골라주겠어?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같이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물류 실적 품목 고객 담당자 등록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거래처와 품목별로, 그렇죠? 거래처와 품목별로 담당자를 등록할 수 있구나. 자, 그중에 거래처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품목별로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 상태로 놓고 조회하면 너무나 많아요, 선생님. 이런 얘기 해주실 거죠? 맞아요. 그럴 때요, 선생님은 어때요? 무슨 또 선생님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그렇죠. 저에게는 꿀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주어진 보기를 마음껏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영업 담당자 이혜리 너무 많잖아요. 그냥 쓱 보기에도 영업 담당자 이혜리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생산 담당자 문승용 이렇게 놓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조회를 하면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아니에요? 안 예뻐요? 자, 뭐가 예쁘다는 말편일까요?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확인해 보니까 나열되는 숫자가 남다르더라. 즉, 이렇게 적은 품명만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합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산 담당자 문승효 이렇게 주어진 보기를 보고 아까 살짝 봤는데 여러분 영업 담당자 이혜리는 너무 많았어요. 잔꾀죠. 선생님이 잔꾀를 펼쳐본 거예요. 이혜리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효력이 없어요. 이럴 땐 그냥 이렇게 최승재 한번 해볼까요? 생산 담당자 최승재 넣고 조회를 해주시면 이렇게 간략하게 그 많던 그 품목들이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안에서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여러분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활용해 보세요. 정말입니다. 너무 빠르게 답을 도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담당자를 넣고 확인을 해 보았더니 어떻다? 이렇게 해당하는 영업 담당자 이혜리, 구매 담당자 문승용, 자재 담당자 최승재, 생산 담당자 박찬영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품목이 무엇입니까? 바디 알루미늄입니다. 그렇죠? 그레이 화이트라고 들어가 있는 정답 1번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실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주어져 있죠. 제품이라고 주어져 있고 생산 담당자 올바르게 연결이 된 거. 이럴 때는요. 저는요. 여기 보세요. 생산 담당자에 여러분 뭐를요. 누구는 넣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네, 이렇게 조회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뭘로 조회를 해보니까 계정에 여러분 제품을 넣어서 조회를 해보니까 나오는 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럴 때는 굳이 뭐 하나하나 이혜리 넣었다가 문승효 넣었다가 그럴 필요 없겠죠. 그렇죠? 네, 경우의 수에 따라서 내가 너무 많이 조회가 될 때 그때는 이렇게 생산 담당자 이혜리 혹은 문승효를 집어넣어서 조회를 해보시면 보다 더 심플하게 간략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매뉴얼 품목의 분류, 대중수 분류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대중수 분류는 한참 빈도가 없지 않았었거든요. 요즘에 조금 주춤해요.
그래도 한 번쯤은 볼 수 있어야 되는 매뉴얼이라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품목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관리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처럼 품목 분류, 대중소를 등록하는 그런 매뉴얼입니다. 자, 그렇구나. 그럼 문제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조달 거부는 생산으로 듣고요. 계정 거부는 전체로 놓고 조회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머리 너무 아프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아주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요. 이렇게 올바른 거 고르는 거니까요. 소분류를 소형까지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품목 분류, 대중소 분류, 대중소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앞서서 조달 구분이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생산이다 라고 하면 생산 놓을 거고요. 계정 구분은 전체로 놓아주세요 라고 하면 전체 체크하고 이렇게 조회를 해주시는 거세요. 근데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너무 많아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데이터가 지금 저랑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소분류에 소형을 넣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소분류, 소형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 친구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이 친구 대분류는 조립 반지품, 핸들에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소분류에는 소형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런 친구들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은 이런데 저의 데이터도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건 우연인 거예요. 왜냐, DB 자체는 최신의 기출문제를 가져와서 여러분 보여드리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어요. 캡처 화면, 해당하는 문제에 알맞는 내역을 준비를 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 시스템이 딱 맞아떨어지는구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아주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확인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구나. 나중에 확인할 때 요 대분류나 중분류나 소분류에 여러분 하나라도 넣어놓고 조회를 해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 수월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까 작은 팁으로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요, 검사 유형 등록에 대한 메뉴입니다. 이 문제는요, 많이 출제 빈도수가 높아요. 근데 다만 2번 제가 준비한 그 최신 기출의 문제의 DB는 그 DB에 호환을 시킬 수 없었어요. 그때는 검사 유형의 등록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대한 학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나 생산의 각 모듈에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각 검사를 할 거예요. 네, 왜냐면 생산하고 나면요, 그 실적에 대한 검사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어떤 부분에 어떤 유형으로 내가 검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매뉴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와 다르게 생산은 직접 입력하세요 라는 문제 없어요. 조회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매우 빈출입니다. 입력하는 문제는 인사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생산에서는요, 조회하는 형식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같이 이렇게 구매검사, 외주검사, 공정검사, 출하검사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 친구들, 나열되어 있는 것의 세부적인 유형들은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확인해 볼게요. 기초정보관리에 검사 유형 등록 따닥 하고 들어갔고요. 구매검사라든지 외주검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아마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정검사, 우리가 실제로 만들었었던 실적, 생산 불품에 대한 우리 검사 여부가 검사 유형이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검사 유형에 바디 조립 검사 사용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무엇을 물어보실 것인가. 검사할 때 검사 유형의 질문까지도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선택일 때는 이렇게 좀 강조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택이니까, 선택사항이니까. 그런데요, 제가 입력 필수로 놓고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굉장히 자극적이죠. 지금 무슨 소리죠?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 얜 필수적으로 꼭 해줘야 되는 검사의 질문이야 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죠.
이렇게 빨갛게 표기되는 것이 필수적인 뭐다? 검사 유형의 질문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그렇죠? 여러분, 핸들 조립 검사 해보니까요. 검사 유형이 정말 빨갛게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조립 검사 쪽으로 넘어가니까 이 또한 빨갛게. 선생님 왜 그렇죠? 라고 한다면 제가 입력을 뭐라고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지정을 하고 정보를 조회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필수로 들어가 있는 친구들만 나열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제가 선택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그쵸? 선택의 질문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선택의라고 놓고 여러분 사용 여부는 사용이든 미사용이든 이렇게 두 가지를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조건을 주어서 조건을 주고 조회를 한번 해보았더니 그렇죠. 이렇게 볼트 조립하고 바디 도색이 잘 되어 있는가? 다 선택이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사용 여부는 사용이고 필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선택하고 조회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 지금 어떻죠? 자전거 여러분 ASSY 그죠? 뭐예요? 어셈블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조립에 최종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용하겠고요. 어떤 질문이 들어가 있는 게 필수입니까? 여러분 본체에 대한 포장이 잘 연결되어 있는가? 잘 되어 있는가? 이거 우리 필수로 하겠습니다. 라고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느낌이 왔어요. 어떻게? 사용 여부에 언급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입력 필수, 선택인 것을 골라주세요. 이런 형식의 문제 처리가 출제가 되겠구나. 그러면 문제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 데이터를 조건으로 조회의 물음에 답하세요.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검사 유형 중에 이봐봐요. 그쵸? 어때요? 이렇게 필수. 그렇죠. 필수를 입력해야 하는 검사 유형의 질문이 있는 검사 유형을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자, 제가 준비했어요. 무엇을요? 우리 아까 봤던 프로그램의 화면을 같이 옆에다 놓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때요? 그쵸. 공정검사 들어가고 입력 필수, 여러분 입력 필수에 필수라고 선택하고 조회를 하였더니 그렇구나. 핸들 조합 검사, 거기에 세부적인 만약에 검사 유형의 질문까지 짝짓기로 언급이 되었다면 세부 동작 시 문제는 없겠는가? 필수입니다. 요렇게까지 찾아주실 수 있겠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다음의 매뉴얼은요. 요것도 같은 문제죠.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체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보기 문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입력은 어떻게 해주래요? 필수 아니고 선택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검사 코드와 유형명을 물어보고 있고요. 이에 따른 여러분 화면 준비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그쵸? 검사 굽은 공정검사 넣어줄 거고요. 입력은 선택입니다. 라고 넣어놓고 F12번 마우스로 조회 버튼 클릭해 준다면 이에 따르는 내용이 조회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조건을 성립하는 무엇, 검사 유형명, 바디 휠 핸드 조립이 잘 되어 있는가? 여러분 자전거 조립의 최종 검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친구가 정답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4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매뉴얼은요. 세트 구성품을 등록하는 매뉴얼입니다. 말 그대로 세트 품목들을 등록하는 것인데요. 우리 노트북 하면요. 키보드 아니에요? 노트북 하면 마우스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서 세트품을 구성할 수 있겠죠. 제가 제일 쉽게 얘기하는 것은 젓가락과 숟가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물품들을요 묶어서 우리가 구성품으로 구성할 수 있는 메뉴가 바로 세트 구성 품목입니다. 품목을 등록하는 이 매뉴얼을 얘기합니다. 자, 들어가서 우리 메뉴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품목 등록으로 들어와 봤어요. 왜 다시 들어왔느냐라고 한다면 여기 앞서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우리 세트 품목에 대해서 여부 체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헤드램프 이 친구 하나를 제가 세트 품목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바디 알미늄 같은 것도 세트품으로 제가 열하고 바꿔놓고 ESC 눌러서 수정하시겠습니까? 저장해 줄 거예요. 라고 라고 눌러주고 세트품 구성에서 조회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헤드램프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아 그렇구나. 이렇게 구성품으로 등록해 볼 수가 있겠구나. 해당하는 친구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내가 구성품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시험장에서는요. 이 내용이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로 만나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헤드램프의 세트 품목에는 무엇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프론트 포크 S와 프레임 넛 이 친구가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 구성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주세요. 이런 심플한 문제가 언급이 될 거니까 어렵지 않게 학습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좀 기초정보관리 쪽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요. 제일 중요한 우리가 BOM 등록이라는 것을 또 공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자재명세서로 이론 시간에 공부했던 BOM 등록에 대한 설명을 길게 나눠볼 거고요. 빈출이다 보니까 여러 문제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